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좋은 엄마인 척하며 매일 클럽을 다니던 며느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도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65세가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젊은 시절부터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아들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만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예쁜 며느리까지 얻어주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3년 전 아들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며느리 서영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게다가 승무원 출신이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동네 아주머니들한테도 우리 며느리 승무원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전 제 생애 가장 큰 선물인 손녀 예린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감격이란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아들을 키울 때와는 또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무한한 사랑이 샘솟더라고요. 예린이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잘 울지도 않고 밤에도 잘 자고 무엇보다 저만 보면 까르르 웃어주는 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도 딸바보가 되어서 퇴근하면 예린이만 찾았어요. 처음에는 며느리 서영 씨도 정말 좋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SNS를 하는 걸 보니까 항상 예쁘게 꾸미고 아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을 올리더라고요. 해시태그로 좋은 엄마, 행복한 육아, 사랑의 내 딸 이런 걸 달면서 말이에요. 저는 컴퓨터를 잘 몰라서 며느리가 보여주는 걸로만 봤는데 정말 모범적인 엄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잠깐만 예린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친구를 잠깐 만나야 해서요. 라고 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나가는 일이 생겼거든요. 저야 손녀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기꺼이 맡아줬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을 때는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젊은 엄마가 가끔 친구도 만나고 그래야지 싶었거든요. 저도 젊을 때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답답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점점 빈도가 늘어나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3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하면서 나가면 보통 4~5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참았어요. 아이 키우는 게 힘드니까 며느리도 좀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옷차림이 점점 화려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이 엄마답게 편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언제부턴가 짙은 화장에 하이힐, 그리고 몸에 딱 붙는 옷들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가는 치장치고는 너무 진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냄새도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저녁 먹으면서 맥주 한 잔 정도 했나 보다 했는데 점점 냄새가 진해지더라고요. 담배 냄새까지 섞여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정작 아이 앞에서는 완벽한 엄마 행세를 했어요. 예린이가 엄마를 보면 달려가서 안기잖아요. 그러면 서영 씨는 우리 딸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지? 이러면서 다정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나 싶었어요. 아들 민수한테도 한번 넌지시 말해본 적이 있어요. 민수야, 서영이가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지 않니? 그랬더니 민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요즘 애 엄마들 다 그래요. 육아만 모임도 있고 운동도 해야 하고. 서영이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겠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제가 며느리를 너무 간섭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순자 씨, 며느리분이 요즘 좀 늦게 다니시나 봐요. 제가 어제 새벽에 잠깐 나갔다가 보니까 술집 앞에서.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분도 말을 끝까지 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너무 민망해 하시면서.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나갈 때마다 예린이는 저한테 맡겨지고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심지어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SNS에 올리는 사진들과 실제 생활이 너무 달랐어요. 인터넷에는 마치 24시간 아이와 함께 있는 것처럼 완벽한 엄마인 것처럼 꾸며놓았는데 실제로는 아이를 저한테 맡기고 매일같이 나가는 거였어요. 이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며느리는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소중한 예린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예린이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할머니인 제가 나서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행동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손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며느리 서영 씨의 패턴이 점점 뚜렷해졌어요. 보통 오후 2시쯤 되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와서 어머니, 오늘도 잠깐 예린이 좀 부탁드려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밤 10시, 11시, 심지어 새벽 1시까지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찾으며 울었어요. 특히 잠들 시간이 되면 엄마는 언제 와? 라고 물어보는 예린이를 달래는 게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저는 엄마가 일이 있어서 늦는다고 둘러댔지만 5살짜리 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나가면서 핸드백을 소파에 두고 간 적이 있었어요. 예린이가 가방을 만지작거리다가 속에서 명함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클럽 아레나 VIP 담당 김 실장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어요. 뒷면에는 손글씨로 서영님, 언제든 연락주세요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클럽이라니. 아이 엄마가 클럽을 다닌다고요? 그때부터 더욱 세심하게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돌아올 때마다 옷에서 나는 냄새, 화장이 번진 모습,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오는 모습. 이 모든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가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 구토를 하면서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잠드는 거예요. 예린이가 깨서 할머니, 엄마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볼 때 정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 날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SNS에 예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좋은 아침, 딸과 함께 행복한 육아맘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말이에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 사진을 찍은 직후에 며느리가 다시 화장을 하고 나갔다는 걸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제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주말이었고 민수가 집에 있었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심각한 얘기 좀 하자. 그렇게 시작해서 그동안 제가 본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매일같이 나가는 것,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것, 클럽 명함을 발견한 것까지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서영이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죠. 요즘 젊은 엄마들 다 그래요.
민수야 매일 나가서 새벽에 취해서 들어오는 게 가끔이라고 생각하니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서영이는 집에서 애만 보고 있으면 우울해져요. 좀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정신 건강에도 좋잖아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현실을 모르고 있다니요. 그럼 클럽 명함까지 가지고 다니는데도 괜찮다는 거니? 엄마, 클럽이 뭐가 나빠요? 요즘 클럽도 그냥 음악 듣고 춤추는 곳이에요. 너무 구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건가 싶기도 하고 혹시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뀐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린이가 아빠한테 달려와서 하는 말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아빠, 엄마는 왜 맨날 나가요? 저녁에 엄마한테 책 읽어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없어서 할머니가 읽어줬어요. 민수는 그제야 조금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예린아, 엄마는 일이 있어서 나가시는 거야. 할머니가 더 잘 읽어주시잖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서글퍼 보였어요. 겨우 5살인 아이도 어린아이인데 말이에요. 밤마다 엄마를 찾으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요. 그날 밤 며느리가 또 나간다고 했을 때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서영아, 어디 가는 거니? 아,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요. 혹시 술집 가는 거 아니니?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식당에서 밥 먹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도 역시 새벽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숙취로 인해 거의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분명히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예린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도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주민들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은 같은 층 아주머니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순자 씨, 며느리분 괜찮으세요? 요즘 자주 늦게 들어오시던데.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동네에서 우리 집안일로 수군거리고 있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 보루였던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니까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예린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은 7월의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서영이가 오후 3시쯤 평소처럼 진한 화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 생일이라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예린이 저녁 챙겨주시고 재워주세요. 저는 이미 이런 말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어차피 새벽에나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래, 알겠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하고 보냈습니다. 예린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목욕을 시키고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재웠어요. 평소처럼 평범한 하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6시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이가 들어오는 소리였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비틀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해서 거실로 나가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서영이가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서 잠들어 있었어요. 옷은 구겨져 있고 화장은 완전히 번져 있고 술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취할 때까지 뭘 한 거야? 싶어서 마음이 착잡했지만 일단 담요를 덮어주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어요. 예린이가 깨면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정말 믿을 수 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였는데 아파트 경비 아저씨 목소리였어요. 502호 어르신이시죠? 지금 지하 주차장에 급히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급하게 예린이를 깨워서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집 차 안에 예린이 또래의 아이가 혼자 있는 거예요. 창문은 조금만 열려 있고 아이는 울면서 차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 말로는 새벽부터 계속 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어제 밤에 젊은 여자분이 아이를 차에 태우고 왔는데 그냥 두고 가신 것 같아요. 차 키도 꽂혀 있고. 혹시 댁 서영이 분 아니세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서영이가. 설마 예린이를 차에 두고 간 건가요? 급하게 차 문을 열고 아이를 안아냈는데 다행히 예린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른 아이였어도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름밤이었지만 차 안은 충분히 더웠을 테고 혼자 있었던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떨렸어요. 경찰이 와서 조사하면 서영이 이름이 나올 텐데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제가 먼저 확인해 보겠어요. 저는 급하게 말하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서영이를 깨웠어요. 서영아, 일어나 봐. 급한 일이 있어. 서영이는 숙취 때문에 제대로 눈도 뜨지 못했어요. 어머니, 몇 시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서영아, 어젯밤에 아이를 차에 두고 온 거 맞니? 그 말을 들은 서영이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지하 주차장에 우리 차 안에 아이가 있어. 새벽부터 울고 있었다고 해. 서영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만 부탁한다고. 금방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친구 아이를 차에 두고 간 거야? 혼자서? 저도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었어요. 친구가 금방 온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아이를 차에 혼자 두고 갈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하룻밤 동안이나요? 지금 당장 내려가서 그 아이 데려와. 부모한테 연락해서 데리러 오라고 해. 서영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다행히 그 아이의 부모님이 연락을 받고 바로 오셨고 큰일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의 환한 표정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오후 서영이는 평상시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린이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해시태그 우리 딸과 함께 해시태그 소중한 시간 해시태그 행복한 일요일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서영아, 어제 일은 정말 위험한 거였어. 만약 그 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쩌려고 했니? 그런데 서영이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너무 유난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는 잘 있었잖아요. 차에 에어컨도 켜두고 갔는데 뭐가 문제예요? 요즘은 차에서 자는 아이들도 많아요. 서영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5살 아이를 혼자 차에서 밤새 재운다고. 에어컨 켜두면 괜찮아요.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는 게 유난이고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일을 모두 말해줬어요. 민수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아이를 차에 혼자 두고 가다니. 그런데 민수의 반응도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그래도 다른 사람 아이잖아요. 우리 예린이한테 한 게 아니고. 민수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서영이의 판단력이 문제라는 거지.
다음번엔 예린이한테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엄마,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영이가 우리 딸한테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왜 다들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예린이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무서운 꿈을 꿨어요. 엄마가 저를 어딘가에 두고 가는 꿈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도 본능적으로 뭔가를 느끼고 있는 거였어요. 예린아, 할머니가 항상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서영이의 행동이 언제 우리 예린이에게 위험이 될지 모른다고.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증거도 필요하고 확실한 계획도 세워야 했어요. 우리 소중한 예린이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본격적으로 서영이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먼저 서영이가 자주 사용하는 핸드백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남의 사생활을 뒤지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예린이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서영이 가방에서 나온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클럽 입장권들, 술집 영수증들, 그리고 여러 남자들의 명함들까지.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특히 영수증들을 보니 금액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씩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을 하룻밤에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휴대폰이었어요. 어느 날 서영이가 샤워하면서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간 적이 있었는데 마침 메시지가 와서 화면이 켜졌거든요. 서영아, 어제 정말 재밌었어. 다음에도 같이 놀자. VIP실에서 기다릴게. 이런 메시지들이 여러 명한테서 온 걸 봤어요. 남자 이름들로 저장된 연락처에서 말이에요. 저는 정말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서영이가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CCTV가 있거든요. 관리사무소에 부탁해서 지난주 영상을 확인해 보았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영이가 새벽 2시에 차에서 내리는데 비틀거리면서 걷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남자 한 명이 같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둘이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가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의 매주 다른 남자분들이 와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우리 가족이 아파트 전체의 구설수에 오른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린이의 안전이었습니다. 서영이가 이런 식으로 살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서영이가 자주 가는 클럽이 어떤 곳인지, 거기서 뭘 하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동네 아는 분 중에 택시기사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부탁해서 어느 날 밤 서영이를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서영이는 강남의 한 클럽으로 갔어요. 입구부터 화려하고 시끄러운 음악이 새어나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서영이는 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더니 남자 2명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택시기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저 클럽은 소문이 안 좋아요. 가격도 비싸고 오는 사람들도 좀 그렇고. 저는 새벽 4시까지 기다렸는데 서영이가 나올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완전히 취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남자들이 부축해서 차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런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아이 엄마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날 서영이는 또 평상시처럼 SNS에 예린이와 함께 아침 식사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건강한 아침, 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찍은 건 새벽 6시에 집에 들어와서 겨우 이 시간 잠든 후였다는 걸요. 예린이 아침밥도 제가 차려준 거였고요.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영수증, CCTV 영상, 클럽에서 본 모습, 그리고 SNS의 거짓 포장까지.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어요. 아들 민수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서영이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가 바로 서영이 친정 부모님이 올라오시는 날이었거든요. 가족 모임이 있을 예정이었어요. 저는 그때를 노리기로 했어요.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공개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도 덮을 수도 없게 만드는 거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클럽 영수증들,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 그리고 서영이의 SNS 게시글들까지. 모든 걸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예린이를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예린이는 요즘 들어 더 자주 물어봤어요. 할머니, 다른 친구들은 엄마랑 같이 자는데 저는 왜 할머니랑 자요? 할머니, 엄마는 왜 맨날 어디 가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정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드디어 가족 모임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영이 부모님도 오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모든 진실을 밝히는 날이에요. 우리 예린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가족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이에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긴장되고 두려웠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서영이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신 날이었어요. 가족 모임을 위해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죠. 서영이 부모님은 대구에서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평소에 서로 잘 통했었거든요. 사돈어른, 오랜만에 뵙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서영이 어머니가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저녁 식사를 위해 모든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서영이 부모님, 민수, 서영이, 그리고 저까지. 예린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요. 서영이는 평소와 달리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마 부모님 앞에서는 좋은 며느리, 좋은 딸로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영아, 요즘 육아하느라 힘들지? 예린이가 많이 컸더라. 서영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아빠.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행복해요.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셔서 잘하고 있어요. 서영이가 의젓하게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평소에는 아이를 저한테 맡기고 매일 나가면서 지금 와서 행복하다고요? 그래, 우리 사돈어른이 정말 많이 도와주신다더라. 고마워요. 서영이 어머니도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예요. 잠깐만요, 다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식탁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한테 집중됐습니다. 사실 서영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서영이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어요. 어머니, 지금 뭘 하시려는 거예요? 서영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부모님들이 알아야 해.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둔 자료들을 꺼냈어요. 클럽 영수증들, CCTV 사진들, 그리고 서영이 SNS 출력물까지. 이게 뭐예요? 서영이 어머니가 의아해하셨어요. 서영이가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서영이가 매일같이 아이를 저한테 맡기고 나가는 것, 새벽까지 클럽에서 노는 것,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것들을. 이 영수증들을 보세요. 클럽 아레나에서 하룻밤에 30만 원씩 쓴 거예요. 거의 매주 말이에요. 서영이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아파트 CCTV 사진이에요. 새벽 2시에 모르는 남자와 함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서영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저를 감시한 거예요? 감시가 아니라 확인한 거야. 우리 예린이 안전을 위해서 말이야. 그때 가장 충격적인 자료를 꺼냈어요. 아이를 차에 방치한 사건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지난주에 서영이가 친구 아이를 차에 혼자 두고 하룻밤 동안 클럽에 간 일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서영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며 일어났어요. 5살 아이를 혼자 차에 두고요. 여름에. 서영이 어머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수도 이제야 심각성을 깨닫는 것 같았어요. 서영아, 이게 정말이야? 서영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힘들어요. 맘카페에서 다른 엄마들은 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집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를 방치해도 된다는 거니? 서영이 아버지가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서영이의 SNS 게시글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인터넷에는 이렇게 올려놨어요. 좋은 엄마, 행복한 육아, 딸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서영이 어머니가 그 출력물들을 보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서영아, 이게 정말 내가 한 짓이니? 엄마, 저도 살고 싶었어요. 결혼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살고 싶으면 아이를 위험에 빠뜨려도 된다는 거야? 서영이 아버지가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 예린이에요. 이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는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영아, 정말 실망이야. 나는 내가 그냥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SNS에 거짓말까지. 이건 정말 아니지. 서영이 어머니도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서영이는 계속 울면서 변명을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서영이 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서영아, 너는 당분간 우리랑 대구에 내려와라. 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리고 예린이는. 서영이 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이 돌봐주세요. 서영이가 정말로 변할 때까지 말이에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현실을 제대로 못 봤네요. 당분간 예린이 부탁드려요. 그날 밤 서영이는 짐을 싸서 부모님과 함께 대구로 내려갔어요. 떠나면서도 변명과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모든 가족의 신뢰를 잃은 상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예린이가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갔어요? 예린아, 엄마는 잠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어. 할머니가 예린이 돌봐줄게. 할머니가 돌봐주면 좋아요. 할머니는 항상 저랑 같이 있어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찡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서영이가 대구에서 갑자기 돌아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자신이 반성했으니 아이를 다시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도 엄마 서영이가 많이 변했대요.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고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걸요. 몇 달 지나면 또 예전처럼 될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정말 큰 결심을 말이에요. 그날 밤 예린이가 잠든 후에 저는 중요한 전화를 몇 통 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은행,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에게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던 건 많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모아둔 게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남편과 함께 산 작은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수십 년간 분식집을 하면서 모아둔 예금이 있었어요. 다음 날 민수한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 좀 하자. 엄마, 뭔 일이세요? 엄마가 예린이랑 같이 이사를 갈 거야. 네. 갑자기 왜요? 서영이가 돌아오면 또 예전같이 될 거잖아. 그럼 우리 예린이는 또 상처받게 돼. 엄마, 그래도 서영이가 많이 반성했다고. 민수야, 엄마는 믿을 수가 없어. 3개월 만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까? 사실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상가 건물은 매각 계약을 끝냈고 예금도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작은 펜션을 하나 계약했거든요.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예린이는 제 딸인데. 민수야, 내가 정말로 예린이를 생각한다면 엄마가 키우는 게 맞아. 서영이랑 다시 살면서 아이가 또 상처받는 걸 보고 싶니?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틀 후 서영이가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저와 예린이가 짐을 싸고 있었고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영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살지 않을 거야. 예린이는 제 딸인데요. 마음대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서영아, 내가 그동안 뭘 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어. 내가 정말 변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 그때 예린이가 저한테 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예린아, 할머니랑 바닷가 근처로 이사 갈 거야. 거기서 새로 살면서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와, 바다요? 좋아요. 서영이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놨어요. 민수가 동의한다면 할머니가 손녀를 키우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수가 저를 지지해줬어요. 서영아, 엄마 말이 맞아. 너를 다시 믿기는 솔직히 힘들어. 예린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일주일 후 저는 예린이와 함께 제주도로 떠났어요. 서귀포 근처의 작은 펜션을 인수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공항에서 떠날 때 예린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아빠랑 엄마는 언제 와요? 예린아, 아빠는 가끔 우리 보러 올 거야. 그리고 엄마는? 엄마가 정말로 좋은 엄마가 되면 그때 만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만 있으면 괜찮아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지금은 제주도로 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작은 펜션을 운영하면서 예린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예린이는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매일 바다를 보며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어요.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예린이를 보러 와요. 서영이는 아직도 연락은 하지만 만나지는 않고 있어요. 사돈댁에게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 얼마 전부터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으러 다닌다 하더라고요. 가끔 펜션 마당에서 예린이와 함께 일몰을 보며 생각해요. 예린아,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여기까지 온 거야. 후회 없어. 할머니, 저도 할머니랑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때로는 진짜 사랑이란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평생 모아온 재산을 다 정리하고 살던 곳을 떠났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예린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른이 저지른 잘못은 결국 아이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입장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